자, 이제부터는 그 레주메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헤드죠, 그죠? 레주메에서 제일 위쪽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여기는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 포워드입니다. 이름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퍼머넌트 주소죠.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 그런 주소들. 그리고 이메일 그 주소를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항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그 레주메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을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괜히 뭐 스팸 메일이거니 뭐면서 안 받으면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제 그 HR에서 전화할 때 보이스메일을 남기는데 이왕이면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을 확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러는데 레주메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 적어야 되냐? 보통 제일 꼭대기에 적습니다. 그 이름을 적으실 때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을 쓰고 계시다면 그냥 영어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이름을 넣고 싶으시면 영어 이름 쓰시고 갈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을 한국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 영어 이름만 적어도 되느냐 뭐 많으냐 막 이런 부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적고 싶은 이름 적고 나중에 회사에 취직되면 회사에서 리걸 네임을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거 적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 이름만으로 적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리걸 네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에 이제 그 사람들 오퍼를 줄 때 그런 리걸 네임들을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 적으라 그래요. 그럼 적으면 됩니다. 그때만 하면 돼요. 레주메에는 여러분들 영어 이름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bjective state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description을 적을 수 있고, 아니면 qualification summary를 적을 수 있는데,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objective statement는 일단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는 건데, 어떤 summary, 여러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summary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근데 이것들을 언제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경력이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하나의 포지션에 딱 그 지원을 할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한 college graduate, 그래서 entry level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objective statement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summary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 뭐 제가 지금 다음에 예를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제가 예를 두 개를 들었는데, 두 번째 거 보자면, 그죠? Diligent university student who has never failed to meet a project deadline during 4 years at the Texas A&M, aiming to leverage my writing sales skills and the knowledge of product development to land on internship for XYG's marketing team. Ability to critically think and implement ideas will help XYZ reach more consumers and expand its outreach.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자기가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써서 약간 서머리를 해서 약간 좀 두리뭉실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내 캐릭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시고 objective statement example이라 그러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objective statement를 만들어서 그 위쪽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경력직이다 이러면 이제 qualification summary라고 그 주로 메인 어치브먼트,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치브먼트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세일즈를 20% 그 증가시켰다라든지, 그죠? 뭐 어떤 비용을 30% 절약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퀀티파이 할 수 있을 때, 숫자로 그 전환할 수 있을 때나, 아니면 또 그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스킬셋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정말로 그쪽 지원하려는 잡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개를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고 싶을 때,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쓰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것들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를 지나갈 때 혹시나 여러분들 퀄리피케이션들이 픽업 제대로 안 될까 걱정이 될 때 또 이럴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이쪽 회사에 어떤 삭스 그 매니저로 지원을 할 때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그 first year SACS 프로그램 같은 거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제가 그런 여러 번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인터널 오딧 매뉴얼이라든지 SACS 매뉴얼 회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제가 내셔널 레벨로 트레이닝을 시켰던 회사 사람들 트레이닝 시켰던 그런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제가 디벨롭 한다든지 아니면 팔리시 디벨롭먼트 하든지 이런 데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키 스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퀄리피케이션 서머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하나는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가 어떻게 이제 키 스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퀄리피케이션 서머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퀄리피케이션 서머리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그 세션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을 얻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objective statement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objective statement가 꼭 필요하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사실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서머리를 해서 내 캐릭터리스틱이 어떤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 고민을 하셔서 좀 리파인하고 그것들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듀케이션. 금방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세션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듀케이션을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임프레시브 하기 전까지는 임프레시브한 어떤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에듀케이션이 항상 한 두 번째 섹션 정도 되게 될 겁니다. 보통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느냐? 학교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디그리 그리고 어떤 메이저를 갖고 있는가 배철러냐 마스터냐 아니면은 뭐 PhD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공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박사, 석사, 뭐 학사 이렇게 있으면 시간 역순으로 보통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으면 졸업일자를 적으시고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면 예정 졸업일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HR이 여러분들을 하야할 때 언제 이 사람을 이제 자기들도 계획을 잡는 거죠. 인턴을 뽑을 때 보통 인턴을 1년 뭐 몇 개월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인턴을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인턴을 하고 난 다음에 정직원 오퍼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이 2년 남았다 그러면 정직원 오퍼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인턴의 마지막쯤 됐을 때 정직원 오퍼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GPA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에듀케이션을 집어넣을 때 GPA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일반적인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GPA가 3.0을 넣으면 집어넣으세요. 3.0이 넘지 않는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물어봅니다. 나중에 안 쓰이면 물어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대학원에서 조금 힘들어서 학점 관리를 조금 실패했어요. 근데 어카운팅에서는 3.5가 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5가 조금 덜 됐어요 그때. 그래서 안 썼더니만 나중에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레주메는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 와서 학점이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학점 말해줬더니만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셀라니스에서 그 삼성에서도 오퍼를 받고 셀라니스에서도 오퍼를 받았는데 셀라니스는 학점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셀라니스 제가 그때 제 클래스에서 오퍼를 제일 높게 받았어요. 참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이렇게 세용지화라 그럴까요? 안 좋았던 것들이 더 좋게 변했습니다. 하여튼 GPA는 3.0이 넘지 않으면 기록하지 마세요. 그쪽에서 필요한다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쓸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쓰시고 보통 write down을 하세요. 라운드 다운을 하세요. 그냥 3.06이다 그러면은 반올림에서 3.1이 아니고 그냥 3.0으로 갑니다. 보수적으로 우리 보수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카데믹 아너가 있으면 그걸 꼭 찍으시고 뭐 딘스 리스트에 속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속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꼭 강조하세요. 좋은 건 항상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겸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겸손
안 됩니다. 겸손하면 약한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자랑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항상 자랑을 하세요. 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중에 지금 레주메 쓰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뭔가 어치브를 한다. 그러면은 막 뒤에서 막 다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크레딧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레주메를 쓸 때 경력이 없다. 레주메 막 쓸 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듣고 있는 수업들을 적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전공이 나와 있지만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이만큼 지식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수업들을 쭉 적고 여러분들 학점이 좋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꽤 열심히 했고 그 수업에 관한 어떤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쪽에서 적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걸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공간을 한 장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관계되는 수업을 적는 거죠. 제가 이제 회계 쪽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막 적을 게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뭘 적었냐 하면 이제 뭐 인터미디엇 그 어카운팅 클래스를 적기도 하고 어드밴스 클래스를 적기도 하고 클래스 프로젝트를 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어서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괜찮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 나왔던 예를 제가 들었는 것처럼 그 BA's in Film Study 그러고 그 May 2020 졸업 연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업 신청할 때 뭐 보통 수업하고 숫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숫자를 막 이렇게 적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수업 숫자 적어봤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어드밴스 레벨은 4로 시작해서 그거 적으면 되겠거니 우리는 몰라요. 제가 하이어링 매니저에서 그런데 누가 400 적으면은 그 사람 바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스를 적을 때는 항상 클래스 네임을 적으세요. 구체적인 네임을 적어주셔야지 숫자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지만 높아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여러분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job experience, 여러분들이 어떤 work experience가 있는지에 대해서 레주메 적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